아이들에게도 좀 많이 얘기했던 건데, 헷갈리는 부분들이 부모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헷갈리는 부분, 공부하면 실제로 학교 공부만을 얘기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는 대학교까지 공부들을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러느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라는 게 학교 공부를 끝나는 거냐, 교과목의 공부 인가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공부는 시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 기한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중고 열심히 하면 대학 가고, 대학 정도의 공부를 끝내면 자기는 공부해서 놓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공부에 대한 의무기간은 실제로 길게 잡으면 대학까지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뭐가 문제냐면, 공부라는 것들은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대학까지 치면은 남자 여자 합쳐서 25살, 27 정도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공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공부라는 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해결되지 않는 것들, 또는 미래의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다 공부잖아요. 그게 전 인생에 대한 공부인데, 아이들이나 어른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지금 저 또래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그 윗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공부는 그냥 학교 공부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공부라는 것들은 직장에서 필요한 공부는 하겠지만, 그런 걸 따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전 인생에서 내가 앞으로의 길들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의 길들을 풍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건데, 그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공부는 특정 기간에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부 얘기를 하게 되면 되게 의아하게 생각해요.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내가 무슨 공부해 이 나이에?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라는 것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냐면, 공부가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회사를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야. 하기 싫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공부가 사실 보면 어떤 의무감에서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때 공부에 투여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묶여있는 그 시간만큼 굉장히 힘들어요. 하기 싫은 것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늘 그래서 하기 싫은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인내, 이런 것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맞이하는, 또는 직장생활에서 맞이하는, 또는 직장생활 후에서 맞이하는 수십 년간, 직장 후에도 앞으로도 이제 30-40년간을 더 살 텐데, 그 시간 동안 공부 없이 우리가 가능할 것인가? 그럼 직장생활에서는 공부 없이 가능할 것인가? 직장 공부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필요한 그 일에 대한 공부만이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들이 조금은 있었지만 없어졌어요. 완전히. 일본도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없어졌다라면 직장도 여러 개씩 바꿔서 갈아타거나, 지금 같은 경우 직장을 한 번에 두세 개씩 갖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일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공부들도 필요하겠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전문적인 공부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정에서는 그게 필요 없냐라는 거죠. 가정에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과 관계돼서 건강관계, 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진짜 건강 중요하지, 관계 중요하지, 또는 돈 중요하지, 그리고 끝나면은 그거는 중요하지라고 얘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 내 생활이 변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강론으로 들어가서 건강관계, 돈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되게 실질적으로 많거든요. 되게 많잖아요. 그 세 부분이 내가 만족할 만큼 성취를 이뤘다라고 하면은 행복에 굉장히 근접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공부가 안 되면 늘 나는 지금 행복하고 싶지만 내 발은 불행을 딛고 있다라는, 닿을 수가 없어요, 행복에.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교 공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 공부하고는 다른 공부인데, 그 공부를 포함한 공부인데, 학교 공부를 포함한 공부인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일정 시기만 지나면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공부는 빨리 탈출하면 탈출해서 내가 편해져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공부가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내 생이 편해질 수가 없어요. 돌이켜서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관계에 대한, 집에서의 관계에 대한 것들, 돈에 대한 것들, 건강관계에 대한 것들을 내가 잘 모른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행복한 것인가 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사라지는 암이라는 책을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다 봤는데, 전립선 암은 그래 착한 암 중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전립선 암에 걸렸는데 실질적으로 중기 정도는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전에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은 거죠. 회식 다 하고 돼지고기를 구워서 술 먹는 것들을 되게 즐겼던 삶이었고,
그리고 먹는 거 가리지 않고 맛있으면 좋다,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맛있는 걸 먹으면 0칼로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가서 병원에서 검진을 해봤더니 암이라고. 그래서 지방병원에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믿기지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제일 유명하다는, 전립선암 제일 유명하다는 그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암이라고. 바로 수술해야 된다고 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이때부터 책을 찾아보고,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하나도 몰랐는데, 그러면서 책을 찾아보고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몸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병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되게 찾아보는 거죠. 저 같았던 것 같겠죠. 그러면서 그 의사가, 우리나라 그 전립선암의 최고 권위자인 그분이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받지 않아요. 그리고 먹는 걸 관리하고, 그리고 운동하는 것들을 하고, 그리고 명상을 하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골에 갔어요, 그분들? 원래 시골에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는 거기는 직업은 안 나는데 공무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그래서 아내는 저기 도시에 있고, 그래서 와서 거기 가서 먹는 걸 관리하고, 먹는 거에서 첫 번째 했던 것들은 모든 육식 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가공식품 전혀 안 먹고, 설탕 안 먹고, 밀가루 안 먹고, 나머지 채식과일, 그 다음에 현미채식 과일, 요것만 그렇게 먹고, 운동은 만보 이상, 명상하고, 이제 요 정도예요. 또 다 제가 하는 건데, 그러니까 딱 3주가 지니까 몸의 모든 수치들이 다, 암은 아니지만 다른 수치들이 다 조금씩 변하더라는 거죠. 그럼 당연한 거죠. 피부색이 변하고, 각질이 없어지고, 머리가 나고, 시력이 좋아지고. 이게 3주 만에 나타났던 거예요. 그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병의 100% 원인은 뭐냐면 세포에 대한 영양이 부족해서이다. 세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포가. 이런 원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대부분들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그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오는 공해 물질이라든지, 공기가 안 좋은 거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운동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모든 내 몸에 있는 세포들이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함으로써 모든 병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 기능을 발휘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먹어서 건강한 것들을 먹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 이런 거예요. 1년 지나면 거의 사실 보면 완치가 되는 거예요. 암이나 똑같아요. 고혈압, 암, 고지혈증, 당뇨 다 똑같은 기전이거든요. 내가 생활습관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습관이 내 세포, 내 몸을 이루는 그 세포를 파괴하는 생활습관인지, 세포를 그냥 그대로 살리는 생활습관인지, 이 부분에 따라서 세포가 파괴되면 파괴될수록, 세포가 손상되면 손상될수록 나는 점점점 질병의 행로로 갈 것이다 라는 것들이 되게 단순한 거죠. 지금 엄청나게 건강해지고, 수술하면 환경이 전체 몸 자체가 암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가 아니라, 그거는 제거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각성하게 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네. 그래서 처음부터 암 수술하는 사람들 대부분 뭘 해요? 음식 조절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술, 담배 끊잖아요. 그리고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뭐 농촌으로 내려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활을 바꾸잖아요. 생활을 바꿔서 나중에 완치가 되는 거지, 수술을 했다고 완치가 되는 게, 근데 이거 되게 조심스러워, 이런 거. 그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부가, 그러면 좋아요. 공부가 학교 공부가 아니라 전 인생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 맞아. 전 인생에 대해서 공부가 필요해. 건강 공부가 필요하지. 그 다음에 관계 공부가 필요하지. 돈에 대한 거 공부가 필요하지라고 다짐을 해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걸 사줄 수가 없어. 나는 우리 아이와의 관계 또는 부부의 관계 너무 안 좋은데 어떻게 답이 없네. 또는 건강에 대해서 누가 건강이 안 좋은데 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병원에 가도 늘 똑같고,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해볼 거야. 반드시 할 거야. 반드시 할 거야. 이런 다짐과 의지는 힘이 없다라고 하죠. 진짜 그때 늘 얘기. 이거는 소크라테스 섹스피어도 얘기했던 똑같은 거예요. 다짐, 의지, 열정 이런 것들은 지탱력이 없어요. 그때는 굉장히 반짝하는 것 같잖아요. 이 반짝하는 것들은 무슨 효용이 있냐면, 나는 적어도 그 안 좋은 상황을 타개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라는 것에 대한 명분을 제공해 준다니까. 내가 놀지 않았어 라는 것들은 그냥 정신적인 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위안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지만 한 번 또는 부모님한테 이렇게 혼나거나 공부해야 한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반짝 공부해야지 라고 하지만 오래 가지 않잖아요. 어른들도 술 끊어야지 하지만 오래 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다짐하지만 1월 1일 가면은 되게 그렇잖아요. 1월 1일 가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모든 애주가들은 다 술 끊을 것 같잖아요. 모든 애연가들은 다 담배 끊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12월 달까지도 아니에요. 그죠? 1월이 지나기 전에 누군가들은 대부분 에이 뭐 남들도 다 그러고 있는데 뭐 오래 살아봐요. 또 나는 이런 얘기들 해요. 나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5년 더 사느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5년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아파보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느껴봤던 것들은 그런 다짐이나 그런 의지라는 것들은 힘들이 없더라. 결국은 내가 공부를 끊임없이 계속 할 수 있는 것들은 공부하는 그 행동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 행동. 그럼 건강에 대해서 나는 건강이 정말 필요해 라는 것들은 다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책을 찾아보고 나가서 뛰거나 나가서 걷거나 음식을 바꿔보는 그 실천만이 내일의 그 실천을 견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쌓일수록 견인력이 더 세진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해요. 글쓰기도 글 잘 써야 되지. 글쓰기 책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핑거가 쓴 책도 저도 되게 많이 사다 봤지만 그런 거로 글이 늘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냥 내가 한 줄이든 10줄이든 매일 쓰는 게 제일 글을 늘리는 방법. 이거는 여태까지의 글 쓰는 대가들도 다 인정했던 부분이에요. 쓰지 않고서는 절대 늘지 않아요. 내가 글쓰기 책을 유시민 씨 책을 쓰든 누구 책 읽어주고 유명한 누구 소설가의 글쓰기 책을 쓰든 다 보든 간에 소용이 없다니까요. 그게 소용이 있으려면 글을 쓰면서 그걸 봐야 돼요. 글을 쓰면서 막히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뭔가 이제 빛을 본 것 같아. 그죠? 꽉 막혀 있는데 그런 거 한 줄 보면 와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글을 쓰지 않는 이 상태에서 그 글쓰기 책을 100권이든 1000권이든 10,000권 읽어봐 전혀 소용이 없다니까요. 똑같아요. 내 공부의 견인력은 매일의 견인력들은 오늘의 행동들은 내일의 견인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그 다음에 계속 하고 싶으면 오늘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평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하다 보면 이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야 진짜 그거 힘든 거를 왜 평생 해야 돼? 라고 하면 그것들을 어떤 힘든 뭔가에 억압된 장치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의무감인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시면 안 그렇잖아요. 식당 사람들이 단 거를 되게 좋아해서 빵하고 뭐 과자 이런 거 계속 먹잖아요. 근데 이건 실험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빵과 우를 끊고 한 2주만 지나면 또는 3주 지나면 빵과 과자에 대한 생각, 입맛들은 돌아온다니까요. 실제로 소금을 입에다 이렇게 물고 있잖아요. 그거 하루 이틀 일주일만 지나봐요. 단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극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내가 단 걸 먹잖아요. 너무 달아서 빵 하나를 못 먹는다니까요. 우리 입맛은 나쁜 것에도 금방 길들여지지만 좋은 쪽으로도 오래 가지 않게 길들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오래 걸릴 거라고 착각하거든요. 사람들도 그래요. 공부도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공부를 너무 힘들게 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면 평생 공부하는 기간 동안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진짜로 공부를 평생 하는 사람들은 그게 행복하다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시작을 해요. 건강하려고 공부하고 관계가 좋아지려고 공부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공부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공부하는 자체가 행복해지는 시기가 반드시 오고 그 시기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놓지 않으셔야 부모님들이 공부를 놓지 않으셔야지 실제로 아이들도 공부는 평생 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몸으로 체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으로. 그리고 즐거운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공부하면 더 즐거워하는구나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그럼 공부가 즐거운 거네 라는 생각들을 배우게 된다니까. 아이가 옆에서 책 읽게 되고 아이가 옆에서 글 쓰게 되고 아이가 옆에서 관계되는 것들을 찾아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